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30억 원을 훔쳤다는 것을. 위조된 도장이 서류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제주에 사는 72 한기훈입니다. 대한항공에서 40년간 기장을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제 인생의 조종권마저 빼앗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짝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신 분들께는 오늘 하루 좋은 기운과 행운이 듬뿍 들어올 거예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등기봉투가 비스듬히 꽂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장이 선명한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뜯는 순간 새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완료 통보서였습니다. 대출액 30억 원.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서명자 한기훈.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도 정확한 위치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을 쥔 기억이 없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했다는 거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후견인 최설인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내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활자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치매 진단서 첨부 완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진단서라니요. 병원에 간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내가 언제 치매가 되었다는 건가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리모컨 버튼이 딱딱 눌렸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항공정비업체 한도정비가 대출 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회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낯익은 로고였습니다. 그 다음 자막이 떴습니다. 회사 이사 한도윤 씨 참고인 조사.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손바닥을 간지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터치했습니다. 아버지 뉴스 보셨죠? 응, 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회사가 상장 준비 중이에요. 급하게 담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정말 죄송해요. 내일 오전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절박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뭐가 있는데? 법원에서 후견인 최종 심리가 있어요. 그 전에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후견인 심리라고? 내가 치매라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두 소리만 길게 남았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로. 가방에서 비행 로그북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손때로 반들반들해진 갈색 표지였습니다. 모서리가 해져서 실밥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블랙박스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1987년 3월 12일 첫 비행. 파란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였습니다. 그때부터 40년간 모든 비행을 기록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중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아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컴퓨터로 정리해서 손으로 옮겨 적은 기록들이었습니다. 날씨, 승객수, 정비업체 정보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 비행 기록엔 한도정비와 거래한 내역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 부실 정비 사례까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최종 비행 완료.
아내가 마지막으로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기훈 씨, 모든 기록은 언젠가 누군가의 증거가 됩니다. 그 글자가 지금 금빛으로 빛나 보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이 떨려 물병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부엌 타일에 물방울이 퍼졌습니다. 수건으로 닦으면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비행기를 추락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인생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이 녀석이 감히 서류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계약일이 지난달 2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집에서 아내 기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느라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서명을 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위조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뒤졌습니다. 김태준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예전 부기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항공안전관리원에서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준이라면 도와줄 거야.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아, 나 기훈이다. 어머, 기훈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지금 시간 있나? 급한 상담이 있어서 그래. 잠시 조용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딸깍딸깍 들렸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혹시 가족 관련 문제인가요? 어떻게 알았지? 사실 며칠 전부터 선배님 이름으로 이상한 서류들이 돌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벌써 공식적으로 알려진 일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서류들이 돌고 있는데? 대출 관련 서류인데 날짜가 완전히 이상해요. 선배님이 제주에 계실 때 서울에서 서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명백한 위조라는 뜻이지? 확실합니다. 제가 선배님 항공사 근무 기록까지 대조해 봤어요. 알리바이가 완벽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아,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나?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 물론이죠.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선배님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믿을 만한 증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하얀 거품이 검은 모래에 스며들었습니다. 짠바람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서랍을 열어 예전 명함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40년간 모은 인맥들이 한 장 한 장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항공업계는 물론이고 법조계, 언론계 사람들까지 정말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들이었습니다. 몇 명의 번호를 따로 적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하늘을 지켰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내 비행을 걱정해준 그녀였습니다. 영희야, 내가 남긴 기록들이 나를 구해줄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훈 씨, 하늘은 언제나 정직해요. 거짓은 반드시 추락하죠. 맞아, 거짓은 추락한다. 이번엔 내가 직접 추락시켜주마. 서류와 로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명함철도 함께 챙겼습니다. 내일 전쟁터에 가져갈 무기들이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신뢰와 기록이라는 무기 말입니다.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진짜 양복이었습니다. 셔츠를 다리미질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하얗게 올라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기장다운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북극성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게 해주던 그 별이었습니다. 지금도 내게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태준이 어떤 결정적 증거를 가져올지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치밀한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차례다. 기다려라.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바다가 잔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일정한 리듬으로 밀려왔다 물러가며 모래를 적셨습니다. 마치 아내의 고른 숨소리처럼 평온했습니다. 영희가 떠난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내 비행일지를 매일 밤 정리해줬습니다. 날씨와 기류, 기체의 작은 진동까지도 꼼꼼히 손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당신 기록은 언젠가 누군가를 구할 거예요. 그녀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격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그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콜롬비아 원두였습니다. 향기가 집안 곳곳에 스며들면서 그녀가 있던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기훈 씨, 오늘도 안전 비행하세요. 매일 아침 그녀가 해주던 인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태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선배, 오후 2시에 공항 카페에서 만나요. 중요한 자료 준비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 로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1982년부터 2023년까지 41년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안에 글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1987년 결혼 후부터였습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매일의 비행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승객수, 날씨, 비행 시간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1992년 7월 15일 태풍 경보 속에서도 응급환자를 실어 날랐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내가 써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구한 생명이 27명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했다는 것을 아내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 비행의 진짜 가치를 말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록이 더 정교해졌습니다. 아내가 컴퓨터를 배워서 디지털로 백업까지 해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필요한 준비였습니다. 그 기록들이 지금 내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들 도윤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빠도 비행기 태워줘. 그래서 조종석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나도 조종사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돈이 더 중요해진 걸까요? 가족보다 성공이 우선이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한기훈 선생님이시죠? 법무법인 담당자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법원 출석 예정입니다. 후견인 심사 최종 절차입니다. 후견인 심사라니요. 나는 치매가 아닌데요. 죄송하지만 이미 의료진 소견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출석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후견인 선임이 확정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훈 씨, 불가능한 비행은 없어요. 준비만 철저히 하면 돼요. 그녀가 늘 해주던 격려였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태준과 만나기까지 5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랍을 뒤져 예전 명함처를 찾았습니다. 40년간 모은 인맥들이었습니다.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언론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의 번호를 따로 적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하늘을 지켰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이라면 내 말을 믿어줄 것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양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기장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위풍당당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로그북과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진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녀가 함께 있다면 용기가 날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40년의 경험과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사랑이 남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조종사의 본능이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태준이 가져올 자료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분명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늘은 정직하다. 거짓은 언제나 추락한다. 이제 그 진리를 증명할 때였습니다. 내일까지가 마지막 기회야. 공항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태준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평소보다 야윈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부르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오셨네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태준이 그것들을 밀어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개설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선배님이 이 계좌 만드신 적 있나요? 없다. 처음 본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세요. 두 번째 서류였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짜야? 확실합니다. 이 날짜에 선배님은 제주에 계셨거든요. 태준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항공사 근무 기록이었습니다. 내 출입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알리바이가 완벽해요. CCTV까지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태준아, 고맙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메모리였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공항이다. 왜 공항에?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친구 만나러 왔다. 아버지, 집에 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다. 이제 증거가 있잖아.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낡은 집안 공기에서 먼지와 눅눅한 냄새가 섞여 들이마셔졌습니다. 도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설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뭔 얘기인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설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서류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설인이 말했습니다. 뭘 포기하라고? 헛된 저항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항?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로그북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기록이다. 로그북이 테이블에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운 건 돈이 아니라 나야. 도윤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현실이다. 설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도윤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데요? 내가 한 짓들의 증거야. 로그북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도정비 관련 기록이 나왔습니다. 너희 회사와 거래한 기록도 다 있어. 설인이 일어섰습니다. 뭔 소리예요? 부실 정비한 기록까지 말이야. 도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는 치매예요. 설인이 소리쳤습니다. 치매라고?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치매라면 이 기록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거짓 진단서 받은 것도 다 들어있어. 설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윤이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잠깐? 로그북을 닫았습니다. 40년간 하늘을 지켰는데 잠깐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닥쳐.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속으로 이 자식이 정말로 내가 내 이름으로 도장 찍을 때 생각 안 했냐? 도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설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병원이요. 아버님 상태가 심각해요. 심각한 건 너야. 핸드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설인이 피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좀 말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내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사기꾼이지. 로비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렸습니다. 기상 악화로 항공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항로도 이미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진정? 로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안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써놓은 글이야. 모든 기록은 언젠가 증거가 된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설인이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가요. 이게 내 집이야? 설인이 멈춰섰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릴 사람은 너야. USB를 흔들었습니다.
내일 법원에 이걸 가져갈 거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서린이 도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자, 여보. 어디로? 변호사한테. 두 사람이 나가려 했습니다. 기다려. 그들이 멈춰섰습니다. 이제 하늘이 아닌 법정이 내 활주로가 되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보자. 문이 쿵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로그북을 펼쳤습니다. 안에 글씨가 다시 보였습니다. 영희야, 이제 이륙이야. 진실의 활주로에서 다음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신발 밑창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며 남긴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창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딸깍딸깍 울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모니터에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후견인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내 신분증을 보여줘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무효 고객이라는 빨간 글씨가 깜빡였습니다. 무효 고객이라니요? 제가 본인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법적 후견인이 따로 계시거든요. 더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모은 돈이 하루 만에 은행을 나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내가 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3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신과 건물이 멀리 보였습니다. 하얀 십자가 표시가 푸른 하늘에 선명했습니다. 입구에서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풍겨나왔습니다. 접수처에서 진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훈 환자분 맞으시네요. 치매 진단서 발급 기록이 있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언제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난달 20일이요. 보호자 동반으로 오셨네요. 20일은 내가 제주에서 아내 기일을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느라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한 거짓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 찬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의사가 파일을 뒤지는 종이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선생님 이름으로 진단서가 발급된 건 맞아요. 보호자 요청으로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였습니까? 며느리 분이셨을 겁니다. 그날의 상세한 진료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가 컴퓨터를 뒤지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상세 기록이 삭제되어 있어요. 단순 진단서 발급 기록만 남아있네요. 이것까지 조작했구나.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얀 벽이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닥 타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껏 수백 번 활주로를 걸었지만 이 길은 더 멀고 막막했습니다. 휴게실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며느리 서린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아들 도윤은 그저 따라간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여보세요? 기훈 선배님, 저 김태준입니다.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옛 동료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아,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항공안전관리원에서 연락처를 찾았어요. 선배 소식이 궁금해서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으세요? 가족 관련해서요. 그의 질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묻지? 선배, 한번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정보가 있거든요. 태준이도 뭔가 알고 있구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처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는지 걱정도 됐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비행하기 좋았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거센 난기류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방향을 잃고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라면과 달걀을 사려고 했습니다. 계산할 때 카드를 냈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점원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카드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뒤져 현금을 찾았습니다.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라면 5개와 달걀 한 팩을 샀습니다. 1만 3천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서린이 짓이구나.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 로고가 찍힌 등기 봉투였습니다. 뜯어보니 출석 통지서였습니다. 내일 오전 9시 후견인 심사 최종 절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파가 푹 꺼지며 삐걱거렸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막히고 신용카드도 정지됐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까지 완벽하게 밟아가며 나를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에는 김치통과 된장통이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방금 산 라면과 달걀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궁핍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그북을 다시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손에 닿는 촉감이 거칠었습니다. 태준이 준 USB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메모리가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이것들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일어났더라도 함께 맞서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희야, 내가 너무 무력해졌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간 하늘을 지켜온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내일 법정이 내 마지막 활주로가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로그북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기록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준과 만났습니다. 공항 근처 카페였습니다.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선배님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태준이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선배님 관련 자료들이에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며느리 서린이 은행에서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내 도장이었습니다. 날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언제 촬영된 거야? 지난달 20일이요. 그날 나는 제주에 있었습니다.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서린과 도윤의 대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치매라고 해도 믿을 거야. 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회사 상장하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태준아,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항공안전관리원에서 금융사기 관련 조사하다가 발견했어요. 선배 이름이 올라와서 확인해 봤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로 고발할 수 있어요. 명백한 문서 위조거든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도정비회사 내부 자료였습니다. 부실 정비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항공사와 거래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태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정비 불량으로 결함이 발생했는데 은폐했거든요. 그 기록들도 내 로그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기체 진동들이었습니다. 선배님의 비행 기록이 이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예요. 네 번째 파일은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서 위조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의사와 서린의 통화 내용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본인은 오지 않아도 되나요? 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족이 대신 와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에는 환자 본인이 왔다고 기록해 주세요. 서린이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태준아, 정말 고맙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태준이 다섯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사 내부 메신저 대화였습니다. 도윤과 다른 직원들의 대화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는 거 성공했어. 도윤의 메시지였습니다. 치매 진단서도 떴고 이제 30억 원 확보 완료네. 상장 준비 끝.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배님,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태준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 자료의 존재를 알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세 번째에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집에 계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심리가 앞당겨졌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뭔가 이상해요. 왜? 법원 심리가 갑자기 앞당겨질 리가 없어요. USB를 뽑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블랙박스를 챙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안에 내 인생의 비행 기록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아, 혹시 모르니 이 자료들 백업해도 이미 했어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불안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계획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작지만 무거운 증거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행 중 엔진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질 때처럼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났어요. 설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후견인 선임이 확정됐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은 이제 법적으로 무능력자예요. 설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걸로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 그건 가짜예요. 설인이 다른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짜는 이거예요. 태준 씨가 넘겨줬거든요. 언제 그걸? 아까 카페에서 가져왔어요. 태준이 배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종간을 놓친 순간처럼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USB가 사라졌습니다. 내 손이 허공을 긁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만 만져졌습니다. 설인이 USB를 흔들었습니다. 작은 메모리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태준이가 왜? 돈 때문이에요. 1억 원이면 배신할 만하죠. 1억 원. 40년 모은 돈의 3분의 1이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정말 이게 내가 원한 거냐? 죄송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찍힌 서류는 그대로였습니다. 설인이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USB에 불을 붙였습니다. 플라스틱이 녹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내 마지막 희망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색 가루가 흩어졌습니다. 40년 기록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원에서였습니다. 한기훈 선생님, 후견인 선임이 확정됐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법적으로도 끝났습니다. 로그북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안에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모든 기록은 언젠가 증거가 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영희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설인이 로그북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마저 빼앗을 거야? 필요 없는 쓰레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비행하기엔 최악의 날씨였습니다. 내 인생도 추락하는구나.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해라고? 내가 나를 죽였는데?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졌습니다. 설인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실.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가 푹 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돈도 없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적이 되었습니다. 로그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설인과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 요양원 알아볼게요. 설인이 말했습니다. 요양원. 그곳에서 죽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역시 끝까지 배신이구나.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하늘도 울고 있었습니다.
로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넘겨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땅에 추락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안에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기훈 씨,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잉크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것이 기훈 씨, 가장 어려운 비행이 가장 위대한 착륙을 만든다고. 로그북을 덮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이 진짜 마지막 비행입니다. 다음 날 오전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로그북을 들었습니다. 가죽 가방 끈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법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화강암이 발밑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비행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법정 앞에서 도윤과 서린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왔다. 짧게 답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석이 높이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로그북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후견인 선임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톡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신청인은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위조된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로그북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 비행 기록입니다. 40년간 써온 것입니다. 로그북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1982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비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도정비 관련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와 거래한 기록입니다. 부실 정비를 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관련 있습니다. 로그북을 높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 회사에 다닙니다. 30억 원 대출을 위해 저를 치매로 만들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몇 명이 더 따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태준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누구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항공안전관리원 김태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태준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법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린이 은행에서 도장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20일 촬영된 것입니다.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날 한기훈 기장님은 제주에 계셨습니다. 항공사 출입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내가 제주에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설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영상은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 아닙니다.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본 파일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병원에서 설인이 의사와 상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자 본인은 안 와도 되죠? 설인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진단서에는 본인이 왔다고 써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세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회사 내부 회의였습니다. 도윤이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30억 원 확보했어. 치매 진단서도 완벽해. 이제 상장 준비 끝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윤아. 불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설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만둡시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설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도윤이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는 치매가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설인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또한 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설인이 경찰에게 연행됐습니다. 수갑이 찰랑거렸습니다. 도윤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손을 뻗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다시 시작하자. 법정을 나왔습니다.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죄송했어요. 무슨 말이야? 어제 USB 뺀 것도 작전이었어요. 설인이 안심하게 하려고요. 진짜 증거는 따로 보관해뒀다고 했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이 더 맑아 보였습니다. 로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펜으로 적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진실 비행 완료. 안전 착륙.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더 적었습니다. 거짓은 추락했다. 하늘은 여전히 정직하다. 도윤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응, 가자.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인은 법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였습니다. 한도정비도 결국 부실 경영과 대출 사기로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정비업체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다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겸손함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가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우리 사이의 어색함을 서서히 메워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기는 어려웠습니다. 공항에서 택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항공안전관리원에서 추천해준 일이었습니다. 태준이 소개해준 택시회사였습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제주 곳곳을 다녔습니다. 하늘을 나는 대신 땅을 달렸습니다. 조종관 대신 핸들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승객 중에 젊은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신입 기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 내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선배님, 조언 하나만 해주세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기록을 소중히 해라. 모든 비행을 정확히 적어도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언젠가 내 인생을 구해줄 거야. 진실은 항상 기록 속에 숨어 있거든. 택시 미터기 소리가 딸깍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간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로그북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택시 운행 기록이었습니다. 승객수, 운행거리, 날씨, 특별한 사건들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비행은 끝났지만 기록은 계속됐습니다. 인생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영희야, 내 말이 맞았어. 모든 기록이 증거가 됐어. 진실이 이겼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대답 같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도윤이 손자를 데려왔습니다. 5살 민수였습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를 신기해했습니다. 큰 눈을 반짝이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비행기 태워줘. 아이가 팔을 벌리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돌았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행복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진짜 하늘 날았어? 그럼 40년 동안 날았지. 구름 위로 올라가서 별도 봤어. 우와, 진짜? 나도 조종사 될래.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전 도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세월이 돌고 도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도윤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맛은 그저 그랬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고 있어. 하루하루 성실하게. 외롭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평온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괜찮다. 바다 소리가 있어서. 그리고 너희가 있잖아. 밤에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모래가 발밑에서 부드럽게 밟혔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북극성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로그북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새로운 비행 시작. 이번에는 땅 위에서. 승객은 제주도민들. 목적지는 각자의 꿈.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더 적었습니다. 기록은 남는다. 진실도 남는다. 사랑도 남는다. 그리고 희망도 남는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책장이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써놓은 글이 나타났습니다. 기훈 씨,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새로운 하늘이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선배, 내일 점심 드실래요?
후배 기장들이 만나고 싶다고 해요. 선배님 이야기 듣고 싶어 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잃을 뻔했을 때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을 때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그북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40년 된 가죽 표지가 손때로 반질거렸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들이 추가되어 더 두꺼워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두꺼워질 것입니다. 이제 비행기는 몰지 않지만 여전히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로서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파도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평생 이 풍경을 봐왔지만 오늘은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평온해서일 것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택시를 몰아야 했습니다.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무대가 바뀌었지만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사명은 같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아내 사진에 말했습니다. 영희야, 잘 자.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비행 중이다. 다른 하늘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이 기록들과 함께 하늘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추락하고 진실은 끝내 승리합니다. 영상 속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신 분들께는 분명 좋은 기운과 행운이 들어올 거예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